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10분 내외의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더 이상 정기예금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5%짜리보다 더 이자율도 높고 조건도 없어요. 오늘 설명드릴 건 뭐냐면 장외 채권이라는 거예요. 장외 채권이란 얘기만 들으셔도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장외 채권이 뭔지 설명드리고, 장외 채권이 지금 상황에서 왜 좋은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장단점 설명드리고, 실제로 증권사 앱에서 뭐 클릭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채권이 뭐냐, 채권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채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머니아이한테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해볼게요. 1억 원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려나?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해볼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저랑 친해졌으니까 이 정도 빌려주실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 머니아이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친해진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니아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110만 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해요. 110만 원이라고 좀 그러니까 105만 원이라고 할게요. 105만 원으로 돌려줄게. 그럼 이제 5%짜리가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뭘 줄까요? 퀴즈예요. 뭘 줄까요? 계약서를 주겠죠. 만기 언제까지고, 이자는 얼마 줄 거고, 퍼센트는 얼마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고맙다 하고 줄 거예요. 100만 원이라서 뭐 구두로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억 원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서를 줘야겠죠. 여러분은 계약서를 받고 저는 돈을 받았어요. 이 계약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증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은 권리가 생겼잖아요.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채권자라고 하고, 머니하이는 돈 갚을 의무가 생겼잖아요. 채무자라고 해요. 채권자, 채무자.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거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헷갈렸어요. 채권자, 채무자 이해되셨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은행원보다 더 많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농담이고, 여튼 이제 채권 이해되셨죠? 아, 돈 빌려주고 내가 계약서 받은 거, 그게 채권이다. 이게 채권. 그러면은 장외는 뭐냐? 장외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장외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해요.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 채워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받았어. 채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을, 계약서 자체를 아예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니아이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린다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거래를 하라고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거래소예요. 거래소가 있고 투자자들이 와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한국 거래소 찾아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 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거래소랑 투자자 사이에 증권사들이 이렇게 생겨요. 거래소 이렇게 있고, 증권사들 뭐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머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이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증권사가 중개를 해주다 보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고 중개를 해주고 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채권도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표면 이자율이 어떻고, 실질 이자율이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이 종류가 어떻고, 뭐 한국전력의 채권이 어떻고, 뭐 한국캐피탈의 채권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사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머리를 써요.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해줘야겠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를, 증권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마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농심에서도 라면이 들어오고, 오뚜기에서 라면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오고, 이마트에서 쫙 깔아놓잖아요. 뭐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보면 엄청 많잖아, 상품이. 근데 이제 고객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트는 어떻게 파냐면 막 행사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 행사하는 것처럼 상품을 포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장내 채권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바로 채권을 장 내에서 거래를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막 금액 맞추기도 힘들고 막 세금 따져야 되고, 저 회사가 어떤지 이 회사가 어떤지 막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니까, 증권사에서 투자하기 쉽게 자기가 장내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장외 상품들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장외 채권.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물론 이거를 전문 투자자들 뭐 아니면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할 것 같은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약간 컴팩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장외 채권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왜 지금 경제 상황에 장외 채권을 설명드리는지 왜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촬영 시점은 그렇습니다.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월 27일에 발표를 하니까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요인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가 좀 동결되거나 이제 조금 이제 오르거나 조금 내리는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돈을 빌려주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동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외채권에 투자를 하셔도 크게 뭐 손해보거나 하지 않을 그런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제 장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점, 단점 두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외채권의 장점 첫 번째는 정기예금이랑 다르게 어떤 조건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상품 설명에 맞춰서 투자만 하면은 수익률을 정기예금보다 보통 한 1%에서 2% 정도는 더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1%에서 2% 정도는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 스크린샷 보면은 6%짜리도 있죠. 지금 새마을금고 난리 나가지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막 5%짜리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높잖아요. 두 번째는 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따박따박 들어와요. 이 장외채권 소개하는 걸 작년에 한 번 찍었었는데 이 촬영을 하면서 장외채권 투자한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설명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따박따박 이자를 받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따박따박 들어오고 수익률도 높다. 장점 두 가지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단점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는 채권이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1억 원을 어떤 회사에 빌려주고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영어로 망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교과서상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원이 되면은 채권 이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 더 위험한데 돈을 채권에 맡겨 놓으면은 중간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좀 짧은 이런 채권들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맡겨 놓고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힘들어요.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점을 설명드리면 망할까봐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뭘 보고 투자하면은 망하는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지,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수익률을 봐야겠죠. 수익률은 말 안 해도 보실 것 같으니까 제껴놓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 상품 옆에 보면은 저, 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가 위험도를 따진 거예요. 투자 상품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놔야 돼요. 저라고 써 있는 건 저위험이란 뜻이고 고라고 써 있는 건 고위험이란 뜻이에요.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위험에 투자를 한다? 제 영상 취지에 맞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위험 투자는 나중에 설명드릴 주식 투자할 때 이럴 때나 이제 고위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 투자, 달러 투자 이런 애들이 보통 중위험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저위험인 채권들만 고르셔도 충분히 이 망할 리스크를 완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저위험 중에서도 A 등급이냐 뭐 AA 등급이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실상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이제 저위험인 채권들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보실 거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실 거는 만기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고 만기 동안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자 지급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지 매달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만기 때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건지 이런 것들 따져보시는 거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뭘 봐야 되는지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메뉴를 어디 클릭해야 되는지도 제 영상에서 넣어드릴게요.
PD님도 아마 장외채권을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증권사 앱 들어오신 다음에 메뉴 눌러보시면은 상품 이런 코너가 있어요. 상품 이런 탭이 있어요. 상품에 들어오셔가지고 채권을 찾아보세요. 채권 보면은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어요. 뭐 투자라고 했죠? 장외 채권이라고 했죠. 장외 채권 누릅니다. 장외 채권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막 쭉 떠요. 수익률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저위험인지 확인해보고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클릭해봅니다. 이자는 언제 준다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결정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면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거를 뭐 더 디테일하게 표면 이자율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탈출해서 이런 상품들만 가입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내 경제적 자유에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안전지향적으로 투자하셔도 훨씬 성과가 좋아져요. 남들보다 2배 정도는 진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 2%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도 복리로 굴러가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복리 이런 거. 이제 다음 약속드릴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외채권도 한번 카페에 골라서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게요. 체크해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거. 요거 하나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다음 영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음 영상은 최근 이제 2023년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목돈을 뭘로 굴려야 될지 이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